안녕하세요. 경제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채널 머니파더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 편의점에서 얼마에 사시나요? 지금 1,500원 하는 과자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그 과자가 500원이었다며 믿어지세요? 에이, 설마. 진짜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신기하고도 중요한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쉽게 파헤쳐 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경제 뉴스가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약속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처음 들으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요,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에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돈의 양은 많아지는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이면 돈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자를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피자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값을 올려야지, 값을 올려야겠다 하고 가격을 올리겠죠.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원리예요. 자, 이번에 돈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가방 속에 10,0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돈으로 과자 10봉지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년 뒤 같은 10,000원으로 과자를 사러 갔더니 8봉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돈의 숫자는 그대로 10,000원인데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이 쪼그라드는 현상, 기억해 두세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분식집에 갔어요. 평소엔 떡볶이 한 접시에 5,000원이었는데 오늘따라 반 친구 30명이 다 같이 몰려간 거예요. 분식집 사장님 입장에선 어떨까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재료도 빨리 떨어지고 가격 좀 올려야겠다. 바로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물가가 오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물건값이 줄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랐을 때예요. 이건 또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들려면 밀가루, 기름, 설탕이 필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기름값이 확 올랐어요. 그럼 과자 공장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재료값이 올랐으니 과자 가격도 올려야겠다. 네,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랐을 때,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뭔지, 왜 생기는지 알았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저금해둔 돈의 가치가 줄어요. 여러분이 대지저금통에 열심히 돈을 모은, 저금해둔 돈의 가치가 줄어요. 여러분이 대지저금통에 열심히 모은 돈 5만원이 있다고 해봐요. 지금은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뒤 같은 아이템 가격이 7만원으로 올라가 있다면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은 그냥 쌓아두면 녹는다.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월급 받은 어른들도 힘들어져요.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물가가 월급보다 더 빨리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빠 월급이 1년에 3%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5% 올랐다면요? 숫자상으로 월급이 올랐지만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실질 임금 감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살기는 더 빡빡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만 있을까요? 사실 아주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필요해요. 경제학자들은 1년에 물가가 약 2% 정도 오르는 건 건강한 신호라고 해요. 왜냐고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 지금 사야겠다, 나중엔 더 비싸질 테니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소비가 늘면 기업이 돈을 벌고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까요? 바로 금리를 조절해야 해요. 금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 앞에 떡볶이 가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떡볶이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어요. 이때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저금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진정되는 거예요. 마치 뜨겁게 달궈진 냄비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매달 모여서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회의를 하는 거죠.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매달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주로 사는 물건들 가격을 모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이 숫자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구나, 내리거나 안정되면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라고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내 주변 물건값 비교하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먹는 학교 앞 분식,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좋아하는 과자 가격을 기억해 두세요. 1년 뒤에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것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 이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리거나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오를 때 생긴다. 어떻게 막을까?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쓴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경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이 채널 생각해 주세요.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 알림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